자, 그러면 이제 네. 오늘 또 저 YG 기자님이 또 재밌는 우리 요즘 사회적 이슈라고도 할 수 있는 예. 소재 하나를 가지고 예. 오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난 시간에 준비해 왔었는데 네네. 이건 차 팀장님 계실 때 하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왜죠? 차 팀장님이 아까 과학 요정이기 때문인가요? 아, 조용히 하고. 팅커벨 떠오르고 막 하지 마요, 정말. 알게 뭐. 과학과 사람들. 최근에 이 MBTI가 굉장히 네. 그러게요. 인기잖아요. 네. 옛날부터 있던 건데 옛날부터 갑자기. 있던 건데 갑자기 네. 또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뜻밖에도 MBTI가 굉장히 공신력 있고 공인된 심리 검사라고 네. 네. 이해를 그러게요.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과학적으로 근거도 있고. 너무 잘 맞. 아, 너무 잘 맞는다는. 아니, 근데 이용 기자님은 정말 귀가 얇잖아요. 저는 네. 장난 아니죠. 아무 얘기나 다 믿잖아요. 저 결제하라고만 안 하면 다 믿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제.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MBTI를 재미로 하시는데 네. 그런데 실제로 그 MBTI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성격 검사 중에 하나인데 네. 재미로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몇 년 전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연간 약 200만 명이 회사 인사과나 네, 대학교 하죠. 심지어는 정부기관에서 MBTI 검사를 받는데요. 아이고. 그래서 저 대학교 1학년 때 받았어요. 그래서 그 MBTI 검사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상당한 수익을 오. 연수익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 원 정도. 우와.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이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200만 명 정도가 받는 검사. 그러니까 아마 적법한 라이센스로 받는 사람들의 수만 이 정도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짝퉁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훨씬 많겠죠. 많고 거기에다가 그런 장난으로 하는 것까지 하면은 혹은 더 간소화되어서 맞아요. 오락용 버전으로 네. 하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MBTI 검사에 노출이 되는 건데 제가 근데 최근에 이제- 본 기사 중에 정말 어처구니 없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애완견을 선택할 때 본인의 MBTI 타입에 맞춰서 선택하라는 컨설턴트가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혈액형보단 낫네요. 약간 나을 거 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MBTI가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오락 목적으로 뭐 때로는 뭐 어쩔 수 없이 기관에서 하라 그러니까 뭐 때로는 또 진지하게 이게 마치 근거가 있는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 말의 뉘앙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MBTI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게 MBTI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들으면은 발끈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너무 잘 맞는데. 그렇게 잘 맞는데 그렇게 잘 맞을 리가 없는데. 되게 실망스러우신.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아니 손금도 얼마나 잘 맞는. 타로카드. 타로카드 얼마나 잘 맞는데요. 결점물. 이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네. 원래 이 MBTI가 사실은 그 마이어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라는 것의 네. MBTI 어. 약자잖아요. 근데 뭐 타입 인디케이터야 뒤에 그 검사를 지칭하는 것이고 이제 마이어 브릭스의 사실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캐서린 브릭스라는 여성이 있었고요. 이름이구나. 그리고 그 캐서린 브릭스의 딸이 이자벨 브릭스 마이어스예요. 그래서 그 모녀의 성을 따와서 브릭스 마이어스 성격 검사가 된 거예요. 몰랐다. 두 분이 이거 개발을 진짜 하신 네, 몰랐다. 두 분이 개발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무슨 되게 심리학계 석학이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약간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자면은 혈액형 유형 이런 데 관심이 많았던 모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인 캐서린 브릭스가 그 사람을 유형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아주머니셨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그렇고 그리고 그 유형의 통찰을 어디서 얻었냐면 이제 융 마니아였어요. 칼 융. 아. 네. 근데 이제 칼 융이 1921년에 네. 이제 그 융 철학이나 융 심리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는 책인데 심리학적 유형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에서 인간을 뭐 약간 이런 유형, 이런 유형, 이런 유형에서 총 한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가설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내피셜로. 네네네. 가설. 네, 그러니까- 내피셜로. 그러니까 이 시절 뭐 프로이트도 그렇고 이 시절 그 어떤 심리학의 문제는 그러니까 뇌피셜이라는 데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시절에 그 연구가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문학 평론 같은 입증이 안 거죠? 되는. 네,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뭔가 과학적으로 고도화되기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 캐서린 브릭스가 아마 그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것 같아요.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본인의 그런 강박적으로 사람들을 좀 분류해보고자 하는 그런 강박이 결합이 되면서 이 칼 융의 이 통찰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분류해볼 수 있을까 했는데 딸이 좀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었던가 보죠. 그래가지고 42년에 이 부녀가 모녀가 MBTI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 이제 4가지 구분선을 한 거죠.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IE, 그리고 뭐 직관적인지 감각적인지 NS, 사고적인 스타일인지 감정적인 스타일인지 TF, 판단적인지 인식적인지 뭐죠? 그럴듯한데. JP. 예, 이게 이래가지고 이제 조합을 해보면 이제 16개 항목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저주의 ENTP거든요. 저는 그게 뭐 다들 알고 계시네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한 번씩 해보잖아요. 저는 되게 약간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사람들이 자기 타입을 다 알고 있다는 거에 되게 놀랐어요. 네. 나 뭐였지? 저는 왜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저는 기가 막히게 맞았다만 기억나고 뭔지가 기억이 안 나. 저는 이거 해보려고 한 달 전에 좀 진지하게 해봤어요. 네, 한 번도 네.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네. ENTP더라고요 저는. 근데 저도 되게 잘 맞더라고요. 깜짝 놀라셨구나. 확증 편향에. 저도 잘 맞았는데 야 그러면은 심지어 나도 잘 맞았는데 네. 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전사를 들어보면 좀 우습잖아요. 네, 약간. 그렇죠. 뭔가 융의 심리학에 관심이 있었던 모녀가 이렇게 개발을 한 거예요. 아무런 어떤 그 체계적인 학술적 기반 없이. 기반이 없이.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몇 가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를 물어보면 100% 외향적이거나 100% 그렇죠. 내향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없잖아요. 영이냐 일이냐. 그러니까 실령님 대신 칼 융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칼 융도 네. 칼 융도 자기 책이 오독이 될까 봐서 네. 자기 책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순수한 외향성이나 순수한 내향성은 존재하지 없지. 않는다. 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병원에나 있을 것이다. 그런 거. 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오독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그 이제 칼 융의 이 경고와는 다르게 이 MBTI는 약간 전형적으로 맞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눈 다음에 네. 이제 한 카테고리에다가 다 몰아가지고 이제 묶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 네네. 질문을 좀 잘 보면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당신은 밖에 나가서 놀기를 좋아합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한테 당신은 외향적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의 그런 맞아요. 식의 약간의 질문들. 순환 논리 같은 게 있는 순환 거죠. 논리. 순환 당신은 논리. 밖에 예. 나가서 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외향적인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근데 그게 사실은 모든 심리 검사의 네. 중요한 그쵸. 맹점 중에 하나예요. 그런 순환 논리라는 게. 그러니까 맞죠. 네. 맞는 것 같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좀 더 실용적인 문제인데 하나는 뭐냐면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연구를 실제로 해봤어요. 이제 그 이 MBTI가 과연 얼마나 일관성 테스트를 넘어설 수 있을지를 가지고 약간의 과학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는데 검사를 받은 지 5주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똑같은 질문지를 가지고 검사를 받았을 때 결과가 바뀐 사람이 50%나 되는 거예요. 진짜요?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다른 거예요. 그때 다른 겁니다. 근데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MBTI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모아놓고서 이런 비슷한 통제 실험을 한다면은 한 절반 정도는 바뀌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너는 어떤 타입이라고 딱 말하는 것이 사실 상당히 이제 이런 예측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교하면 딱 그러네요. 순환 논리로 그거를 대답하는 순간에 내 기분에 맞춰서 내가 누군지를 얘기해 주니까 그거 좋은 거죠. 결과가 다르더라도 항상 맞게 맞게 느껴지.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방금 또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결정적으로 검사로서 예측력이 없다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검사할 때마다 다르면은 예측력이 없잖아요. 예측력이 그죠. 없으면은 사실 어떤 기관에 들어갈 때나 네. 어떤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 MBTI를 이용하는 게 사실은 네.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거 같다. 그 파토님 그때 말씀하셨던 그 엘로드라고 하죠. 그거 뭐라고 하죠? 그거? 그죠. 엘로드요? 예. 아, 그거 그거 내가 언제 아주 옛날에 한 얘기일 텐데. 아주 옛날에 이걸 해봤더니 기가 막히게 됐는데. 엘로드 네. 잘 돼요. 예, 잘 되는데 내가 결과를 모르는 모를 상태에서 때. 해보니까 안 네. 되더라. 네. 딱 그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 MBTI가 그래도 인기가 있잖아요. 네, 네. MBTI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방금 K 박사님도 딱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일단은 MBTI의 해석이 항상 원래 세팅할 때부터 그렇게 세팅이 되었는데요. 다 뭔가 나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성격의 유형이든지 간에 다 무슨 도전적인 발명가 유형, 아니면은 뭐 뭐- 창의적인 예술가 예, 유형 뭐 이런 창의적인 예술가 유형. 예를 들어서 뭐 비열한 겁쟁이형이라든가 없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예,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침착한 살인마 유형 이런 거 있는 거죠. 침착한 살인마. 당신은 가렴 주고 하는 탐관오리 형입니다. 기뻐하세요. 아니 그런 게 없고 16개 유형이 다 아름다운 뭔가 아름다운 유형이에요. 그렇죠. 훈훈한. 예. 훈훈한. 그래서 네, 그죠. 일단은 어떤 유형에 걸리든지 간에 네. 약간 듣기 좋고 그리고 그리고 뭔가 음. 그래? 딱 이렇게 살짝 미소 지을 수 있는 지갑을 열어라. 지갑을 열어라.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모호하면서도 뭔가 좀 뒤끝이 좋은 기분 좋은 해석을 이제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모호하다라는 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모호하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여기에 붙이면 나를 얘기하는 것 같네. 또 여기에 붙이면 또 나를 이야기해 같네. 네. 그렇죠. 하면서 이제 듣기 좋게 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모든 뭐 맞아요. 점성술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네. 동서양을 네. 막론하고 별점, 별점 사주, 네. 혈액형, 아니, 테러카드.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MBTI 검사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분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검사라기보다는 검사를 받은 사람들을 약간 행복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해주는. 좋은 거네. 좋은 거네요. 예. 그런 것도 좋은 거죠. 네, 좋은 좋은 거네. 거죠. 네. 좋은 거죠.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은 사실 MBTI 놀랍게도 심리학자들의 MBTI에 대한 진지한 논문은 아까 말했던 MBTI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예측력이 있는지 이런 걸 검증해 본 논문을 제외하고는 네. MBTI를 활용해서 진지하게 심리학자들이 언급한 논문은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오. 심지어는 MBTI 검사를 시행하는 그 민간 기업 있잖아요. 네. 네. 그 민간 기업에 심리학자들이 고용이 되어 있는데 그들도 MBTI를 심리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문하는 사람들은 심리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재밌는 게 이제 1991년에 미국의 그 NIH에서 MBTI에 대한 자료를 분석을 해가지고 검토 결과를 내놓았는데 무엇이라고 했냐면 연구 결과와 인기의 골치 아픈 불일치.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마음이 아픈 거죠. 이런. 검증을 해보면은 사실은 전혀 무가치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MBTI 검사는 그냥 딱 한 가지 유용한 게 있다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은 그냥 사람들을 기분이 행복하게 좋아지니까. 하고 기분이 좋아지게 한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MBTI의 그런데 MBTI가 자꾸 마케팅을 엄청 세게 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 이게 홈페이지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되게 공신력 네. 있고 그리고 너에 대해서 믿을만하고 알려주는. 또 과학적으로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심지어는 애측력도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기관들은 우리 MBTI를 활용을 해라. 네. 라는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건 이제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쵸.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대화의 수단으로서 재미를 위해서 해보는 건 오케이인데 항상 우리가 이제 혈액형을 이제 많이 좀 그게 깨졌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혈액형을 너 B형 아니야? 뭐 너 O형 아니야? A형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이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류하는 게 근거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교양이 쌓였잖아요. 네. MBTI도 사실은 이제 새로 나온 그런 거지.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가 MBTI를 안 믿는 건 A형이기 때문이야. 뭐. 되게 복합적이다. 네가 MBTI를 안 믿는 것은 ENTF이기 때문이야.
기묘한 순환 논리에 빠져들었어. 그러니까. 의심 많은 무슨 형이었어 여기는. 막 이러면서. 근데 그 MBTI에서 좀 더 퍼더 스터디를 해가지고 MBTI보다는 약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성격 유형 검사가 이 5 팩터 Q5, 모델이라는 네. 것이 있어요. 이게 무슨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성 이 5가지 성격에 대한 것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이제 분류를 하는 것인데 이건 MBTI보다는 약간의 일관성이나 예측력이 있는 것으로. 근데 네. 그것도 나쁜 성격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근데 사실은 별로 네. 이제 어차피 성격 유형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해 보실 수도 있겠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진짜 정신과 전문의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진지하게 무슨 인격 장애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뭐 우울증이라든지 정신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검사지 같은 건 MBTI랑 뭐가 다르냐. 근데 실제로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네. 저도 저도 2번이나 해봤어요. 군대에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도 그 우리 아이 이슈 때문에 한번 해봤는데 MMPI라고 하는 검사가 있어요. MMPI? 이게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라고 네. 하는 검사 저 유형인데 비싸요 이건 심지어. 하려면 한 저거. 네, 10만 원. 비싸요. 네. 10만 원 정도, 네, 네. 10만 원 정도는 줘야 되는 건데 음. 군대 가서 이 간이 MMPI를 하는 거예요. 단 군대가- 따셨어 일단. 했었나? 아, 그게 단도 있어? 무슨 말이야? 나 아, 몰라서. 그래서 뭐든지 하면 일단 주니까. 아, A구나. 아, 네네. 그 심지어 저 못 땄어요. 그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막 이렇게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훈련소에서 다 하는데 진짜요? 군대를 안 가신 거 아니에요? 워낙 실전적인 무대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이게 혹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나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아주 초보적으로 거르기 위해서 네. 검사를 수행하는데 그때 수행하는 검사가 이 MMPI 검사의 약간 축약 버전이라고 하고요. 그 입사 시험 볼 때 이거 하는데. 네, 입사 시험 볼 때도 이거 하는 많이 경우가 해요. 있습니다. 근데 이 MMPI는 제가 그 정신과 전문의 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예측력이 있대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검사지 자체가 약간 우울증 같은 특정한 정신장애나 인격장애를 걸러내기 위해서 고안되고 이게 상당히 1930년대에서 40년대에 걸쳐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처음 세팅은. 네. 그리고 나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살아남았고 여전히 실용적으로 쓸모가 있는 것이어서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훈련소 친구들한테 그런 검사 시키면 어떻게 더 미쳐 보이게 다 쓸 수 있지? 그런데 막 이럴 수 근데 놀랍게도 그래서 이상하게 쓰는데 그걸 다 다 걸러낼 수 걸러낼 있는 수가 거. 있는 거죠. 네. 그게 그 그게 사실 포인트예요. 그게 훌륭한 포인트예요, 사실은. 그 네. 훌륭한 검사의 가장 그러니까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100문제를 주면 네. 사용하는 문제 수는 8문제 약간 이렇게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질문을 이렇게 뭐 크로스로 크로스로 계속 내게 해서 일관성 지수라는 식의 뭔가 맞아요. 그래서 뽑아내는 이 사람이 거짓말로 답을 쓰고 있는지 혹은 대충 작성하는 것 아닌지까지도 이 MMPI는 네네. 대충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검사가 상당히 여전히 이제 오랜 시간의 테스트를 거치고 남은 거죠. 그래서 MBTI 검사는 그냥 진짜 재미로 해보시는 검사고 가끔 어디에서 MMPI라는 검사를 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그건 본인의 그런 정신장애나 혹은 인격장애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전문가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는 검사지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종류의 심리 검사나 이런 검사를 하면 우리가 뭐 이 사람이 우울증 팩터가 있는지 뭐 어떤 종류의 장애가 있는지를 알 수는 있지만 너는 전반적으로 이런 사람이야라고 되게 넓게 설명하잖아요. MBTI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 혈액형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사상 체질도 약간 비슷한데. 근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거. 뭐 몇 가지를 질문을 해서 이 사람을 되게 넓게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조금 이상한 일이죠. 아니 근데 저는 그래요. 아직 왜냐면 저 하지만 여전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그 저희 장모님께서 그 막 아니 도대체 네가 데려온 저 남자는 뭐 하는 남자냐라고 물어보면서 견도론을 충분히 반대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사주 궁합 때문에 저는 아, 구원받았구나. 아. 궁합 그 결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구원받은 타입이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러면 잘 사세요? 잘 살죠. 그리고 뭐 정말로? MBTI 검사를 했는데 정말로? 아, 진짜로. 궁합이 근데 너무 좋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네. 제가 생각에는 그 와이프를 아는데 그 친구랑은 누구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용 기자님의 어떤 특수한 게 아닌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러면은 네. 그 기자인 내 입장에서는 용 기자님의 그 와이프한테도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크로스 체크 일관성 지수.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검사를 받아보고 와 진짜 이런 일이 있었지라거나 야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웃기지 않냐 뭐 재밌지 않냐 뭐 그냥 기분 좋으면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맞아요. 들어 그러니까 마술을 보면서 야 저 동전이 진짜 없어진 게 아니야 막 이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냥 그런 거. 아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걸 했을까 뭐 이렇게 근데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제 마술사들 중에 난 정말 이게 마술입니다. 이게 마술이 아니라 요술. 마술이 아니라 마법이에요. 아, 마법이다, 초능력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나 네. 그걸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 게 문제인데 네. 지금 MBTI 검사는 그 중간에 묘하게 지금 묘하게 걸쳐 있는 있다는 거죠. 네. 그것도 이제 MBTI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좀 포인트 네, 중에 그러니까 하나죠. 회사 그거-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직, 그러니까 일단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면 영업직에 누가 지원했는데, 너는 I니까 영업직은 안 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MBTI 마니아가 회사의 오너라면은 MBTI 아. 궁합도 있거든요. 맞아요. 궁합도 있어요. 네, 16가지 유형을 딱 놓고서 잘 맞는 MBTI 유형이 있고 잘 안 맞는 진짜 MBTI 그래가지고 유형이 있는 거예요. MBTI 유형도 궁합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기분이 되게 좋았다. 그러면 아니 기분 좋으면 됐지. 아, 그렇죠. 기분 네. 좋은 수 있죠. 아, 이제 그러니까 기자님이 말을 못 읽고 계세요. 이런 용 기자님이 오너인 회사에서는 네, 이제 네. MBTI 유형 맞춰가지고 팀도 짜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건 안 가요. 전 이제 그건 안 가고 근데 그런 거 검사 이왕 할 때 빠져가지고 하면 더 재밌거든요. 아, 맞다 치고 하는 거. 네, 맞다 치고 하면 더 재밌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걸로 뭐 사람을 진짜 판단한다거나 이거 이런 아니, 저는 용 기자님이랑 용 기자님 그 와이프 두 분을 놓고서 3개월 단위로 정기 검사를 해보고 싶고 그래서 아니, 근데 사실, 일관성, 예측성 근데 용 서로 기자님. 다른 방에 다른 방에 놓고. 근데 용 기자님 같은 만약에 지인이 있고 그분이 돈이 많으면 저는 평생 한 명만 딱 붙잡고 아니, 사기쳐도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 저런 내가 진짜 이럴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10대 때 일찍 깨닫고 그러니까 이왕 호구면은 일찍 다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이런 그 받아들이는 귀 얇은 게 진짜 그 유료 결제 직전까지만 예. 절대 결제 버튼은 누르지 않습니다. 다음 날까지 기다리죠. 그렇죠. 딱 네. 그 부분이 MBTI 그 모녀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게 되게 평이한 그런 모두가 동의할 만한 네. 그 성격 검사 체계를 만들어 놓고 모두가 승자로 만들어서 많이 들어오게 해서 돈을 이렇게 주워 먹은 거잖아요. 네, 네. 미아리 점집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막아 꼈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파생 상품으로 부적을 팔잖아요. 이게 뭔가 그 여지가 없어 MBTI는 보니까. 부정적인 어떤 아니, 뭐 요소가 있어야 아니죠. 그 그러니까- 불안함을 조성해야 뭔가를 더 사지. 그런데 약간 그러니까 I인 당신을 E로 만들어줄 약간 아, 마인드 그 트레이닝 차라리, 이런 거죠. 예. 맞아. 우리가 그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쪽 생각을 할 때 자꾸 이제 MBTI나 이런 게 익숙하기 때문에 뭐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맞아요. 뭐 성격 적성 이렇고. 근데 실제로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쪽에서는. 음. 주로 이제 그 병적인 거, 맞아요. 막 그렇지 않은 것들. 네. 이런 거를 구별하고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얘기를 하지 맞아요. 정말 브로드하게 음. 당신이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맞고 이런 식의 얘기는 필드에서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되게 뭐랄까 막 변하는 존재고 그러니까, 복합적이고 네, 복합적이고 변화 가능한 항상 존재라는 변하고 거죠. 어떤 경계에 항상 놓여 있고 이런 거라는 거를 안 잊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전에 정재승 박사님이었나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 사상 체질 이런 걸로 하신다는 분을 만났는데 그게 너무 약간 이해가 안 된다면서 본인이 살이 좀 빠져서 가면 태양이라고 하고 막 약간 그런 식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양인이라면 뭐 어떤 게 잘못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냥 살 빠져 보이고 이러면 뭐라고 말하고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해서
일단 그 어떤 식으로든지 분류를 칼같이 해준다라는 거는 일단 좀 믿으면 안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미있고 그다음에 잠깐 즐거운 대화의 소재로 사용하는 건 오케이지만은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네. 무엇이냐 생각하는 것은 좀 그렇죠. 오보다. 네. 예. 왜냐하면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만들어진 역사부터 쭉 살펴보면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맞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꾸 다 반대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빌리버스 거나 죄송한데, 빌리고 이런 거. 아니 뭐냐면 이렇게 이걸 그래 너는 계속 믿어라. 이게 진짜 시리어스한 게 아니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있어야 진짜 맞아요. 재밌게 진짜 할 수 재밌게 할 수 진짜 있어요. 재밌게 할 수 맞아요. 있어요. 네. 네, 어쨌든 과학이 아닙니다. 저 한 줄로 정리하셨어요. 네. 심리학, 정신의학은 철저한 또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봐요. 뭐 네. DSM이라고 해서 네. 지금 DSM-5까지 정리가 돼 있고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네. 네. 그 책에 보면 어떤 것이 정신병적인 것이지 어떤 것이 아닌 것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학자들이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규정들을 해요. 그것에 따라서 진단을 하게 돼 있고 판단을 하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검사처럼 두리뭉실한 것들은 어쨌든 과학, 정신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네. 라는 그래서 거를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MBTI가 같아요. 하도 그 요즘에 유행이어가지고 그냥 한번 MBTI가 무엇인지를 한번 네. 짚어보는 네. 아이템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한 달 전인가 잘하셨어요. 페북에 한번 썼다가 네.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냥 재미로 하는 그래서 건데요. 뭐. 이러면서. 저도 약간 뭔가 아니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할 수 이런 얘기 있죠. 나올까 봐서. 아니 그렇게 귀신같이 잘 맞추던데 그게 틀릴 리가 있나 막 이렇게. 그리고 융이란 분은 참 재밌는 분인데 칼 융이란 분은 우리한테 유명한 건 두 개죠. 싱크로니서티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집단 무의식인데 네, 네. 둘 다 참 재밌지만 네. 아무리 생각해도 과학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칼 융의 영향을 많이 받은 보이 아이돌이 네. BTS잖아요. 네, 네. 근데 또 BTS가 이 MBTI를 또 맞아요. 하면서 또 이 MBTI가 더 유명해졌나 보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네. BTS는 뭐든지 해도 돼요. 예. 그렇죠. 뭐 MBT 받아들이는 우리가 잘 보시죠. MBTS라는 걸 새로 만들어도 돼. BTS는 뭐 즐겁게. 아니 최근에 무슨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프로필 같은 거를 쓰는 데에 이 MBTI, 타입을 써놓은 사람을 MBTI 너무 많이 본 진짜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예. 문제인 거죠, 이런 게. 그래서 이거를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한참 그러니까 그래서 INTJ 막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지에 대한 사회 전체가 약간의 이게 있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써진 분들 그렇게 뭐 INTP 뭐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은 이런 거 좋아하는 분이구나. 그런 걸 할 수 있지. 아니 그래서 맞아. 그래서 요즘에 좀 약간 연령대가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다 보면은 마치 예전에 그 좀 윗세대가 혈액형 가지고 이야기했던 맞아요. 것처럼 네. MBTI 네. 유형을 이렇게 툭툭툭 이야기하면서 막 대화 나누는 걸 보고서 네. 한편으로는 재밌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괜히 그냥 약간 꼰대 의식이 발동하는 거지. 이건 과학이 아니라는 걸 설명해줘야 되는데 막 말하고 이런 거. 싶은데 막 이런. 맞아요. 그 은근히 약간 그렇더라고요. 네. 네.